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174번부터 뒤에 이제 200번까지 조금 속도감 있게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폭발 쪽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174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분진 폭발이 나왔네요. 아, 분진 폭발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상 폭발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었고, 얘는 미세한 고체 분말이 터지는 거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자, 지름이 1000 마이크로메타 이하이고 고체 입자를 분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7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공기 중에 부여하고 있는 분체를 분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분체라고 하고, 요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7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공기 중에 부여하고 있는 분체를 분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가보세요.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 크나 연소 시간이 짧고 발생 에너지가 작다. 이게 지금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스 폭발은 초기의 연소 속도나 처음의 폭발 압력은 얘가 훨씬 세다 그랬죠. 분진보다. 그죠? 근데 분진은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얘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어때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길어. 지속이 크게 되는 거죠. 길게 되는 거죠. 뒤에까지. 그럼 지속이 길게 되니까 그 지속 시간에 의해서 폭발력, 그러니까 나중에 데미지 있죠. 데미지는 어디가 더 세다? 얘가 훨씬 세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는 얘가 더 세다라는 거죠. 됐나요? 발생되는 에너지는. 그리고 또 처음에 폭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얘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얘가 훨씬 작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폭발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아셨죠? 분진 폭발이 오히려 처음에는 불을 붙이기가, 폭발을 일어나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174번 해설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분진 폭발의 조건이라던가 또는 분진 폭발의 특성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의 비교는 이따가 177번 해설에 제가 또 넣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맞고 이제 4번에 가보면 이거 보세요. 물과 반응하는 금속 분진은 수분량이 증가하면, 이게 물과 반응하는 금속분이잖아요. 그죠? 물과 반응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175번. 분진 폭발 조건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분진 폭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있어야 돼. 미세분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부유, 이게 진짜 중요한 조건이라 그랬죠. 꼭 떠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두 번째가 왜 틀렸을까요? 이게 맞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기가 발화점, 인화점 이상이어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공기가 발화점, 인화점 이상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공기는 무슨 가스예요? 불연성 가스잖아. 그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건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이에요? 176번 보겠습니다.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분진 속에 함유된 수분은 부유성을 억제시켜 폭발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감소가 맞아요. 근데 뭐의 경우는? 금속은 제외. 금속은 폭발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분진 표면적이 입자 최적에 비해 커지면 폭발성은 증가하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진의 표면적이 커지면 폭발성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입자 폐적에 비하여 커지면 열의 발생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져서 폭발이 용이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성이 크며 휘발성분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클수록 폭발하기 용이하다. 오케이. 그래서 영향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영향 인자가 제가 해설에
넣어놨는데 5가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7번입니다. 177번.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비교한 것 중에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두 개를 표로 제가 아마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책에다가. 그쵸? 그래서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과 다르게 부유 조건이 필요한, 일단 이건 맞죠. 그쵸? 자, 연소 속도는 가스 폭발이 분진 폭발보다 크다 그랬죠. 연소 속도는 자체는 얘가 되게 빠르고 짧게 딱 끝나요. 연쇄 폭발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초기 폭발은 가스 폭발이 분진 폭발보다 크죠. 초기에는 가스 폭발이 무조건 셉니다 하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뭐 해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분진 폭발이 더 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번째, 발생 에너지는 가스 폭발이 분진 폭발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발생 에너지는 가스 폭발이 분진 폭발보다 작다. 그러니까 최종 발생 에너지는 결국 결론으로 갔을 때 누가 더 세다? 분진이 더 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처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최소 발화 에너지는 뭐가 더 크다? 가스와 분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애가 더 붙기 쉬운 거죠. 불이 폭발이 되기 쉬운 거죠.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아셨죠?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폭발이 가능하다. 가스 폭발은. 자, 그럼 178번 보겠습니다. 분진 폭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분진은 당연히 가연성이어야 합니다. 금속가루도 분진 폭발 가능성 물질에 해당하죠. 당연히. 자, 세 번째 보세요.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에 비해 연소 속도는 느리지만, 느리죠. 폭발 압력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 폭발 압력이 작아요. 초기 폭발 압력이 분진 폭발이 더 작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총 데미지가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분진 폭발이 작아요. 뭐보다? 가스 폭발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건 맞죠, 그죠? 가스 폭발에 비해 발화 에너지나 발생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 크다 그랬죠. 불 붙기 쉽지 않다 그랬고, 발생 에너지 연쇄 폭발에 의해서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비교한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179번도 한번 보십시오. 비교했을 때 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1번. 가스 폭발보다 분진 폭발은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가스 폭발보다 분진 폭발이 더 크다 그랬죠. 2번. 가스 폭발에 비해 분진 폭발은 불완전 연소가 심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죠? 일산화탄소. 자, 세 번째, 1차 분진 폭발의 영향으로 주위에 분진을 날리게 하고 2, 3차 폭발. 그래서 제가 요게 우리가 같은 공간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나면 처음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이 폭발력에 의해 주변에 있던 분진이 또 날아간다 그랬죠. 날아가면서 이 분진들이 여기서도 또는 벽에 붙어있는 애들 떨어지고, 천장에 붙어있던 애들 떨어지고, 바닥에 있던 애들 붕 뜨고, 그죠? 이런 식으로 버버버버버벙 이렇게 터진다 그랬죠. 그죠? 연쇄 폭발을 일으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요거는 179번에 자, 몇 번이다? 4번이다. 여기 보시면, 그죠? 4번. 분진 폭발보다 가스 폭발은 연소 속도 폭발 압력은 작으나 연소 시간이 길고 발생 에너지가 크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반대로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분진 폭발보다 가스 폭발은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이 크죠. 그리고 연소 시간은 더 짧고 발생 에너지,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에너지는 더 작죠. 분진 폭발이 더 크죠. 반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180번 볼까요? 가연성 가스 탱크가 화재에 노출이 돼 있대요. 그랬더니 탱크 내부압이 증가하고 갑자기 그 탱크가 펑 하고 터지는 현상.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블레비.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응상 폭발, 물리적 폭발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블레비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액화가스. 액화가스가 들어있을 때 뭐가 됩니까? 에곤 상승. 처음에. 그죠? 그리고 얘에 의한 액격.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다 그랬죠. 그리고 뭐 연성 파괴 가고, 취성 파괴 가고. 요것도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다시. 요게 이제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액화가스, 그치? 액화가스 제가 방금 써놓고.
제가 이 순서가 이렇다 그랬죠. 제가 이거를 다시 써드릴게요. 너무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맞나요? 그럼 처음에 뭐가 돼요? 에곤이 올라가죠. 그리고 뭐가 깨집니까? 탱크의 재료가 연성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성이 파괴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액격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급격한 증발에 의해 마지막에 취성 파괴가 된다 그랬죠. 액연액취.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불이 나면 처음에는 요 안에 있던 액화 증기의 온도가 올라가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결국 얘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탱크를 계속 친다 그랬죠. 탱크가 치면 요 탱크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탱크가 찢어지는 현상을 연성파괴라고 한다. 자, 연성이 파괴가 되면 안쪽에 있던 증기가 순식간에 바깥쪽으로 이제 증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증발되는 증기에 의해서 충격이 계속 간다 그랬죠. 액격 현상. 그리고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더라? 펑 하고 터지더라. 맞나요? 그래서 이 탱크 자체가 펑 하고 터지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블랩이라고 얘기한다. 백드래프트, 분진 폭발, 자유공간 증기윤 폭발, 어차피 이건 뒤에서 배울 거고 얘도 뒤에서 배우죠. 그죠? 분진 폭발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블랩이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181번. 과열 상태의 탱크에서 내부 액화가스가 분출되어 폭발하는 현상. 똑같이 방금 했던 블랩이를 얘기하는 거죠. 파이어볼, 화구, 프로스오버, 슬로보버 이런 것들은 이제 유류 탱크 쪽에서 이상현상이다. 그죠? 자, 182번. 다음 블랩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봅시다. 가스 저장 탱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저장 탱크가 점점 가열이 되면 탱크 내 액체 부분은 급격히 증발하고 가스 부분은 온도 상승과 비례하여 탱크 내 압력이 급격한 상승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에곤 상승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에곤 상승이 되면 결국 온도가 상승하면 얘도 덩달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저장 탱크 내에서 유출된 가스가 대기 중에 공기와 혼합하여 구름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점화원이 다가가면 폭발하는 현상이다. 근데 얘에 대한 건 뭐에 대한 현상입니까? 이건 이 현상이죠. UVC에 대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 봅시다. 탱크가 계속 가열되면 용기 강도는 저하되고 내부 압력은 상승하여 어느 시점이 되면 설계 압력을 초과하게 되고 탱크가 파열되어 급격한 폭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취성 파괴까지 가게 되는 현상이죠. 펑 하고 터지는 거, 파열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블랩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죠? 네 번째, 인화성 액체 탱크가 가열되어 폭발하기 전에 또한 10분 경과하기 전에 냉각을 하지 않으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확실하게 틀린 건 몇 번으로? 2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틀린 걸 가져가 주셔야겠죠. UVC에 대한 설명이니까. 183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 블랩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그쵸? 4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3번에 가보면 천장에 열과 가스가 축적되면 복사열에 방해가 되는 두텁고 진한 연기가 아래로 쌓이는 현상으로 폭발적인 척스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롤오버라고 해서 뒤에서 건물 화재 쪽에서 배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발적인 착화죠? 그럼 폭발적인 착화가 일어났으니까 플래시오버까지 간 거네요. 폭발적인 착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롤오버라는 게 생기고 제가 플래시오버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장 쪽에 불이 붙고 그 복사열의 축적에 의해서 전체 가열물에 확 하고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플래시오버라고 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184번. 블랩이 현상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블랩이는 이걸 가압하면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자, 나머지 방액제를 경사지게 한다.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불이 났을 때 탱크 안으로 열이 입열되는 걸 어떻게 한다? 억제한다. 방지한다. 다 맞는 얘기죠. 그죠? 1번이 틀린 거고. 185번.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됐다. 외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었다. 자, 폭발 시에 화염이 급속히 확대되며 공기를 끌어올려 버섯 화염 모양이 됐다. 버섯이네요. 버섯. 맞나요? 요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파이어볼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화구라고 얘기합니다. 화구.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기에서 183번 4번 보기 제가 아까 이거를 한번 안 읽어드렸는데 블레비 현상은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뭐로 이어지는 거다? 화학적 폭발로 이어진다. 근데 그 원인에 따라 우리는 물리적 폭발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이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통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화구 또는 이제 UVC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186번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이 되면 그 가연성 가스, 대량의 가연성 액체가 그죠? 증기와 공기와 혼합해서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그 혼합기가 발화원에 의해 대기 중에서 펑 하고 터지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UVC. 그쵸?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볼하고 조금 구분을 할 때 파이어볼은 화구는 버섯 모양이라는 걸 좀 포인트로 가져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는 그냥 대기 중에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폭발을 하는 현상을 UVC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블레비라는 게 일어나면 급격한 증발에 의해 여기가 결국 깨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계속 뭐가 유출이 돼요? 여기서 얘가 유출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대기 중에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얘가 펑 하고 터졌어요. 결국. 이건 블레비야 여러분들. 근데 이 블레비의 폭발력에 의해 여기도 불이 붙는 거죠. 대기 중에 불이 붙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UVC. 그래서 얘는 물리적 폭발, 얘는 화학적 폭발. 또는 여기에 버섯 모양의 화염이 생겼다?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에 의해 화학적 폭발로 이어졌죠. 그렇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자, 187번. 폭발의 종류에는 제가 폭연이 있고 폭괭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음속 이상이래요. 그럼 무조건 뭘로 가져가야 돼요? 폭괭으로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이 폭연과 폭괭에 대한 구분은요,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거기 187번에 표 하나 넣어놨죠. 그 표 꼭 보십시오. 표 꼭 보시고 폭연과 폭괭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얘다. 음속 이하냐, 화염 전파 속도가, 또는 음속을 넘냐, 그러면 폭괭. 그죠? 그래서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을 기준으로 작냐, 크냐. 188번. 폭발은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 이하일 수도 있고 음속 이상이 되어 폭발에 충격파가 생길 수도 있다. 충격파가 음속 이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방금 폭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89번. 다음 폭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폭괭은 빠르죠. 음속보다. 두 번째, 온도가 상승하면 충격파 압력에 기인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기인하지 않고 아주 짧다. 네 번째, 화염 전파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폭괭은 불연속적이죠. 이게 연속적인 게 뭐고? 폭연이고. 그러니까 폭연은 온도, 압력, 밀도의 변화가 폭발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데 폭괭은 온도, 압력, 밀도 변화가 1, 1000, 10만, 1억 막 이렇게 건너뛰는 거야. 막 건너뛰어.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지. 내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됐죠? 자, 190번. 다음 중 폭발의 분류에서 폭연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폭연은 음속보다 느리다. 오케이. 그리고 열에 의한 전파가 영향을 주죠. 얘는 충격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정자 속도에 영향을 받고요. 네 번째, 압력은 여기 보시면 1000kg 폴스 퍼 센치제곱. 자, 이게 이제 압력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력이 가는데 충격파가 생겨서 압력 상승이 10배 이상이래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다? 폭괭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폭염과 폭갱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서 문제를 푸실 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1번. 다음 중 폭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야, 여러분들. 옳은 거. 폭염이에요. 온도의 상승은 열에 의한 전파보다 충격파. 여러분들, 충격파에 의한 건 다 뭐예요? 폭갱입니다. 폭갱.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죠. 왜 동그라미를 쳤을까, 내가. 두 번째, 반응 또는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이나 난류 확산, 어떤 분자와 분자 간에 또는 어떤 공기 흐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충격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충격파 형성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폭갱이라고요. 불연속적인 거 뭐라고요? 폭갱이라고요. 정답 몇 번? 2번.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2번. 다음 중 폭염과 폭갱의 차이가 아닌 것은, 자, 폭갱 속도. 폭염은 충격파보다 열에 의한 전파, 그죠? 열이 중요해요. 얘는 충격파보다 폭염은. 그리고 음속보다 느린 걸 얘기하고, 자, 얘가 왜 틀렸냐면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폭갱과 폭염을 구분짓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겁니다.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 이하냐, 음속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요 화염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 전달 속도에 따라 이게 폭염인지 폭갱인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몇 번이냐면 1번이다 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요거 하나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3번. 다음 중 폭염과 폭갱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폭염은 음속보다 빠르고 폭갱은 음속보다 느리다. 벌써 잘못됐죠. 서로 반대가 됐고. 폭염의 온도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기인한다. 폭염은 충격파하고 관계없다 그랬죠. 세 번째, 폭갱은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이나 공기 난류 확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폭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얘는 폭갱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불연속적이니까. 네 번째, 폭염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기인받고 폭갱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기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짧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충격파가 나오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194번. 자, 폭염에서 폭갱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리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폭갱 유도거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 폭갱 유도거리가 짧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거나 연속 속도가 빠르거나 점화원의 에너지가 크거나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게 짧아질 수 있다. 근데 관경이 크다? 아니죠. 관경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짧아진다 그랬죠. 맞나요? 네,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5번 보겠습니다. 폭발 등급과 안전강령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아직 크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갔을 때 내압방폭 구조 내부의 폭발 압력 및 폭발 화염이 접합면의 틈새를 통과하여 외부 폭발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는 한도를 우리는 화염 일주 한계라고 하고. 2번, 폭발 등급 중 1등급의 종류에는 메탄, 에탄,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아세톤, LPG. 그래서 얘가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3등급까지 있다 그랬고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폭발 등급 3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이 폭발 등급이 작은 애일수록, 그죠? 폭발 등급이 작다라는 건 (3등급이) 있는데, 그죠? 요 등급 얘기하는 거고, 안전 간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기가 있으면, 폭발 용기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간격,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다 그랬죠. 요 간격. 얘가 작은 애가 위험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지. 등급이 높은 애일수록, 폭발 등급이 높은 애일수록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자, 3등급이 가장 위험한 가스고요. 요게 좁은 가스가 위험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제가 196번에 뭘 넣어놨냐면 요거 등급 분류하는 거.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과 가장 안전한 거. 다 위험하지만 그 중에 위험가스 중에 또 등급을 분류한 거잖아요. 그 중에 지금 1등급을 찾으래. 1등급. 그래서 메탄, 에탄,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아세톤, LPG. 그쵸? 그 중에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죠.
2등급이 에틸렌 석탄가스, 애석. 그죠? 3등급이 아이수, 아세틸렌 이氧화탄소 수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등급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를 여기서 지금 가져가시면 되냐면 암모니아 가져가시면 되겠네. 에틸렌이 2등급, 석탄가스 2등급, 아세틸렌 3등급이거든요. 자, 197번. 방폭. 방폭은 폭발 방지. 그죠? 자, 용기 내부에 내가 보호기체를 대기압 이상으로 압입을 했대요. 보호기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압력에다가 보호기체를 압력을 줘서 넣어놨으니까 안쪽에 있는 폭발물이 폭발을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폭발력이 나가지 않게 한다.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지금 압력방폭구조. 자, 기체를 넣어놓으면 압력방폭구조. 만일 기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유입방폭구조.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기름 속에 넣었다? 얘가 뭐다? 유입방폭구조다. 그래서 197번 해설에 제가 내압방폭, 유입방폭, 압력방폭, 반전증방폭, 본질안전증방폭에 대한 내용 쭉 넣어놨습니다. 일단 기출에 나왔던 건 요 정도. 아셨죠? 그래서 이거 고를 수 있으면 되고, 불활성화 방법. 가스 폭발 방지를 위해 특정 공간을 비가연성 환경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요거를 불활성화를 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걔를 다른 말로 퍼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퍼지. 그러니까 퍼지라는 건 산소 농도를 MOC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사이펀 퍼지, 드래프트 퍼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드래프트 퍼지라는 건 따로 없다.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다? 진공, 압력, 그죠? 스위프, 사이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스 진압 이렇게 4개 외워주시면 된다. 퍼지 방법. MOC 이하로 낮추는 거. 자, 200번. 요거는 가로에 채워넣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가로가 아니고, 요 보기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죠? 자, 골라보십시오. 기억 뭡니까, 요거?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봉입시켰대요. 용기내. 요게 이제 압력방폭 구조죠. 그죠? 두 번째, 단선, 단락, 지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착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서 착화 시험으로서 이미 성능이 확인된 구조. 요게 이제 사고 시에도 또는 정상 시에도 안전한 본질 안전. 디귿번, 절연유, 기름이죠. 유입 방폭 구조. 찾아주시는 겁니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를 우리가 한 200문제 정도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문제기도 하고 짧죠, 문제들이. 그러니까 긴 문제도 있지만 지문이. 요즘 문제들은 좀 길게 나와요, 지문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잘 세팅을 해두셔야 돼. 그래야 뒤에 갔을 때 우리가 최근 기출도 풀 수 있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연소 이론은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어디 들어갈 거냐면 화제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저희 화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